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사 이야기 8번째. 오늘 신문에 또 빠지지 않고 또 선거제도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또 석패율이라는 단어도 있고 해가지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우리가 민주주의 꽃은 바로 선거제도죠. 선거제도. 왜 선거제도가 있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가 있었던 배경이 이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보면 크게 나누면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통령 직접 뽑듯이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온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정치에 참여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 참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1000명이라면 1000명이란 다 참가가 힘드니까 이 1000명이 대표되는 대표 인원을 몇 명이 뽑자. 우리가 각종 노조도 보면 대의원 제도가 있죠. 대의원. 내가 노조들이 다 활동 없었으니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권한을 위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간접민주주의, 다른 대의민주주의라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고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의회민주주의를 보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100만 명당 뭐 만 명당 한 명씩 보낸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이제 우리가 이 사람 투표를 안 해서 안 뽑아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항상 국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유명한 그 게리 맨디링 언젠가 설명했을 건데 게리 맨디링이라고 이제 말을 또 있는데 이 게리 맨디링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떤 국어 시가 있다. 근데 시를 분석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게 높고 이쪽에는 여당을 지지하는 인원이 많이 산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거구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죠? 알 수도 없잖아요. 누가 당선될지. 그래서 야당이 우세한 지역, 여당이 우세한 지역 이렇게 싹 나눠서 선거구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또 세월이 덩어리 같다. 거북이 뜬 것 같다. 그래 맨디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국의 게리라는 사람이 이런 걸 나눴다 해서 게리 맨디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 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뭐 한 명을 뽑는데 강원도주와 같이 뭐 2, 3만 명에 대해서 한 명 뽑으면 과연 대민주주의에서 맞나 안 맞나라고 논란이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 편차 비율이 통상 뭐 5만 명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한 선거구 제도는 뭐 무효다 뭐라고 해서 최근에 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인구가 이 강원도에서는 적은 지역에서는 좀 영토를 넓혀 인접 국가 이제 합해서 한 명을 뽑았고 서울에 같이 강남에 많으니까 더 가볼 병정까지 뭐 해서 이렇게 선거를 나누는데 이것이 다 어떤 면이냐 따지고 보면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국민들을 위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 각 정당 이 정치권들의 걔네들의 그 입맛에 따라 나오는 거죠. 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민주주의라는 것은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하는 거는 바로 간접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선거구제 때문에 소선거냐, 중선거냐, 대선거냐 뭐냐면 이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라면 서울 종로에서 한 명을 뽑으면 바로 투표를 해서 한 명을 뽑으면 바로 소선거제라 그러고, 두 명 정도 뽑는 거를 뭐 중선거구, 자, 대선거구는 이제 3명 이상 뽑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제 서울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거죠. 종로구가 서울에 많은 구가 있잖아요. 많은 구가 있는데 이런 구별로 동상 한 명을 뽑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선거제라고, 이런 종로구, 중구 이렇게 다 합쳐서 전체 서울을 하나의 구로 뽑아가지고 인원을 뭐 3명 이상 뽑으면 다 바로 대선거가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소선거 제도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1900, 이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인 대통령 뽑을 때, 1988년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김씨가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에는 중선거구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대통령 직접 뽑을 때 벌써 상김지 씨와 뭐 노태우 있을 때 소선거제 바꿨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전라도 지역이 있고, 충청도 지역이 있고, 경상도 지역이 있고, 남부 지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경상도 지역도 경남, 경북이 있었는데, 이 소선거제, 즉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다 보니까, 이런 호남 지역에서는 그 김대중 을 추종하는 그분들이 많이 당선됐고, 경상도에서는 김영삼이 추종 세력, 그 다음 경북은 노태우 대통령이 추종한 세력, 그리고 충청도는 김종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당선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당이 많이 야답됐는데, 이 선거 제도가 현재까지 바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이제 이번에 바꿔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한 정당에 유리하면 또 다른 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비례대표 제도는 뭐냐? 이는 비례대표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따지면 이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인데, 지역구는 각 선거구에서 뽑아준다 이거 지역구 선거구고,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당별로 우리가 한나라당 있고, 민주당이 있고, 뭐 대한신당 등등 있으면 우리가 그 당을 보고, 이런 민주당이든 뭐 한국당이든 당을 보고 그 당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 당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당선되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죠. 상김씨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만약에 당에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당이 이렇게 선거 명부가 있다. 1번부터 쭉 만약에 30번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당에 투표를 많이 하면 이 사람 다 당선되겠죠. 근데 투표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당선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선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순번이 들어가기 위해서 공천 헌금을 많이 납부를 했죠. 헌금을 많이 납부를 하면 순번을 되니까 국회의원은 당연히 당선되겠죠. 이와 같이 과거에는 이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제가 나선 거죠. 진정한 비례대표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에서는 거기 뭐 이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지는 그 지역만 알잖아요. 근데 현재처럼 다변화 시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증명 단체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체육단체도 있고 무슨 단체 이런 단체들도
자기네들이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치란 것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있지만 이 지역들이 주민들이 지역에 생각하는 생각과 또 다른 지역에 생각하는 지역의 주민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출하는 게 바로 지역구고 또 사람은 지역마다 또 다르지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B라는 생각을 C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 단체도 있을 거고 소비자 단체도 있을 거고 근로자 단체도 있을 거고 이런 단체의 요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사람 단체들도 포함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종 비례의 대표제를 보면 이러한 직능단체, 이제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각종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국회를 보내자. 그 방법은 뭐냐?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이런 사람들을 순번으로 1, 2, 3으로 세워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바로 국회의원에서 이제 정치를 해보자. 그것이 이제 진정한 비례대표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이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비례대표제를 팔기 위한 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이신데 요즘 같이 그런 게 없을 경우는 바로 어떤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을 내보는 게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 당의 정책을 보고 각 당의 정책을 우리가 이제 좀 내년에 4월때 선거를 할 때 각 당의 정책을 보고 이러한 정책이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는 지역의 자기가 맞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요즘은 정치는 정당 정치잖아요. 정당 정치. 정당 정치가 요즘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지역구 대표된다 하더라도 각 당에서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꿔버리면 지역구에서는 별로 또 간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당의 정책을 보고 이 A라는 정책이 마음에 드느냐, B라는 정책이 마음에 드느냐, 이런 정책이 마음에 드는 당한테 투표를 하면 여기서 추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많이 당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선되면 이제 이 당이 추구하는 이념들이 바로 그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이제 그렇다. 전에 신문에 나오고 석패율 제도가 나오는데 석패율 제도 오늘 또 신문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소선거구제 보면 소선거구제 보면 이제 한 선거에 한 명을 뽑잖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이제 한 명을 뽑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한 표 차이를 하더라도 어차피 한 표 차이를 하더라도 한 표가 많이 난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 종로에 만약에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이 있다면 이 사람이 10만 명에 5만 한 표가 A라는 사람이 나왔고 B라는 사람은 49,999표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건 한 표를 차이로 떼지면 A는 당선되고 B는 당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B라는 사람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이런 경우에 일정의 표 차이, 정확한 건 아직 나온 바는 없는데, 표 차이가 10표 내지 1000표 차이로 떨어진 이러한 분들을 당선시켜 주자. 그럼 바로 이러한 사람을 비례대표제로 해서 당선시켜 주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석패율 제입니다. 석패 아깝게 애석하게도 패했다. 그런 사람을 뽑아주자라고 게 바로 석패율. 그럼 석패율 제도가 좋을까요? 얼핏 보면 이 사람도 명망가 있기 때문에 뽑아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석패율 제도가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지역구가 의원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직능 식당 단체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노동자 단체도 있고 근로자 단체도 있고 금융인도 있고 뭐 자동차 협회도 있고 뭐 미술인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 사람들이 또 의견이 또 정책이 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비례대표제들은 이런 대표제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있었는데 석패율 제도는 지역권 하는 운명을 더 늘리는 것뿐이 밖에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참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우리가 선거제도인데 선거제도를 선거할 때마다 바꾸면 국민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출마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뭐 선거구 제도를 바꿨다는 뉴스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등등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어떤 바꾼 게 아니라 지놈들 밥그릇 싸움이밖에 아니죠. 국민들 눈에 보면 밥그릇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직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무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은 뭐 3개의 지역은 많은데 3개의 지역에 1명을 뽑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뭐 4명을 뽑는다. 땅의 위치로 보면 강원도도 한 사람 뽑으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체 지금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간접민주주의잖아요. 간접민주주의. 나 대신 사람을 보낸다는데 사람이 없는 데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은 여지럽게 적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대지역이라 하더라도 1명이 맞는 것 같고 서울이나 울산이나 부산은 인원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10,000명당 1명 기준이라든지 5만 명당 1명 기준으로 지금 대충 보면 5만 명당 1명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국회의원을 뽑는 게 지역구고 비례대표제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이야기를 끝으로 선거 시세 이야기 8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